이 책을 워낙 많이 쓰셨던 분이고 강의를 워낙 많이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뭐 이 책의 전개도 굉장히 쉽고요, 잘 이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프롤로그에서는 이 책을 쓰게 된 계기에 대해서 하고, 정말 그 역사적인 날로 2020년 1월 22일 날 정말로 모든 강의가 없어지고, 또 이 강의가 이렇게 이번 한 번이 아니고 이제 다시는 강의를 못할지도 모르는 나는 그게 절박하게 떠오르는 순간, 이게 한 번의 위기가 아니구나, 이게 우리가 다른 세상으로 가는 어떤 문을 들어서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깨달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나는 살아남지? 그래서 이걸 정말 살아가려면 이제까지 뭔가 뭘 조금 바꾸는 이런 걸로는 안 되고 정말로 완전히 초기화하자. 그래서 리부트를 해야지 되겠다라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초기화하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10만 명의 구독자가 있는 유튜브 김미경 TV를 하고 계시고, 또 유튜브 대학을 만드셔서 이제 1만여 명의 학생이 있지만, 이분들 한 명 한 명이 도대체 어떻게 살까,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살까라고 이제 고민하시면서 이 책을 썼는데, 이 책에는 그렇게 고민하면서 몇 개월 동안 정말로 수백 권의 책을 보고 밤잠을 자지 않고 많은 것을 공부하고 깨달았던 어떤 4가지 원칙에 대해서 이걸 빨리 사람들한테도 알려주고 줘야겠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5가지의 파트로 되어 있어서 첫 번째 파트 1은 파트 1, 파트 2, 파트 3, 파트 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모든 혼돈에는 질서가 숨어 있다 라고 해서 여기서 질서를 찾아내는 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고, 또 파트 2는 내 인생을 바꾸는 4가지 리부트 공식이라고 해서 여기서 언택트를 넘어서 온택트로 가자는 거, 그리고 디지털 포메이션을 해야 되는 거,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고, 세이프티라는 4가지 이 리부트 공식을 말씀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파트 3에서는 우리가 어떤 시나리오를 낫으로 써야 된다. 특히 이 리부트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시나리오를 써야 될 것인가, 또 어떻게 살아남을 거에 대한 그 시나리오는 바로 내 시나리오는 내가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파트 4에 뉴 러너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 한 번 배운 걸로 20-30년을 먹고 살던 시대는 이제 지났고, 배우지 않으면 무용계급으로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막 석박사를 하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즉시 공부해서 즉시 적용하는 그런 어떤 뉴 러너, 그리고 즉시 러너 이런 것이 돼야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에서 뉴 휴먼이라고 해서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삶의 형식과 삶의 물음들이 다 바뀔 거라서 이런 새로운 휴먼,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를 남겨줄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또 그렇게 미래를 남겨주려면 우리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서는 마음의 면역력이 정말 중요하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키우고 또 배려와 신뢰를 나누는 관계의 생존을 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이 멈춰있는 이 시간은 정말로 잠시 멈춤을 끝내고 리부트를 해야 될 시간이다 라고 해서 이게 정말 모든 것이 멈추니 때 우리는 이제 새로 공부하고 새로 시작하는 걸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이 챕터에서도 파트 1, 파트 2에서 이 책의 제일 중요한 지금 이 메시지로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변신하자는 거, 그리고 인디펜던트 워커로 되자, 그리고 세이프티, 이제는 어떤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의무가 아닌 생존이다 라고 해서 이 장이 가장 중요시해서 한 것이고요. 그거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 파트 3에 내가 어떻게 그러면 앞으로의 상황 시나리오를 써갈 것인가, 어찌 보면 미래 전망 계획서 같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나 스스로 써야 된다는 거. 그래서 리부트를 하고 이제 쓰는 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시고, 파트 4에서는 뉴 러너가 돼야 된다. 정말로 즉시 교육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 김미경 작가님이 파이썬을 이제 2달 전부터 직접 배우기 시작했고, 그리고 나만의 네트워크, 나만의 팀을 만들고 또 촉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뉴 휴먼이라고 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것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시면 큰 개념은 뭐 진심을 담아 이 어려움을 겪는 것이 당신 혼자만이 아니다. 정말로 사실 지금 뭐 모두가
좀 정신이 나가 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물론 여기에 아주 드물게 그냥 아주 편안하게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이걸로 인해서 정말 드물게 특수를 누리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 외에 거의 모든 대부분의 어떤 자영업이라든지 어떤 회사를 하고 있는 많은 회사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지 어쩔 줄을 몰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뭐 앞으로 다른 세상이 될까요가 아니고 이미 사실 다른 세상으로 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결코 종식되지 않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27페이지에 보면 코로나는 종식되는 게 아니고 앞으로 이제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 28페이지 아래 사회적 거리두기는 행동 백신이라고 생각해요 라고 하는 최지천 교수님의 인터뷰. 이 책의 지금 많은 부분들이 이 김희경 강사님이 이 위기를 겪으면서 너무 놀래서 많은 사람들과 이제 정말 그 인터뷰를 정말 적극적으로 하셨었는데, 그 인터뷰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거를 많이 여기 인용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그 교수님도 말씀하신 거는 이미 우리는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이고, 그래서 지금의 이 어떤 혼돈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이미 다른 세상으로 이주가 끝났을 것이다. 우리가 화성으로 이주하는 것만이 중요한 이주가 아니고 정말 어찌 보면 이 코로나로 해서 우리의 삶이 새로운 행성에 들어가는 것처럼 다른 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코로나가 가져온 티핑 포인트는 이 말콤 글래드웰의 티핑 포인트라는 책에서 하는 것처럼 어떤 트렌드가 새로 바뀔 때 그거를 굉장히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해야 된다고 하는 거라서 새로 코로나로 앞당겨진이라고 하는 이 유명한 말 앞에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집중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드론 시대, 원격 의료, 에듀테크, 디지털 화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앞으로 어떤 뉴 노멀이라는 것도 이제 많은 이 새로운 단어죠. 그래서 이 노벨 물리학상의 필립 앤더슨 박사님의 말을 해서 more is different, 많으면 달라진다. 그래서 작은 것들이 많이 모이면 결국 바뀌게 되고 그것이 결국 티핑 포인트를 이뤄서 정말 트렌드를 바꿔갈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에 이 토마스 프리드만 교수님께서 세계는 이제 코로나 이전 BC와 코로나 이후 애프터 코로나 AC로 나뉠 거라고 하는 거. 하지만 이 위기라는 거는 항상 기회라는 것처럼 혼돈으로부터의 질서, 이 혼돈이 사실은 반드시 혼돈이 아니고 그 안에 반드시 새로운 질서가 있는데 우리가 그 질서의 법칙을 깨닫지 못했을 때 그걸 혼돈이라고 느끼는 것이다. 그래서 혼돈은 이렇게 이유 없이 막 요동치고 흔들어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안에 질서가 있기 때문에 혼돈으로부터의 질서를 꼭 찾아내는 것이 핵심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여러 가지 좋은 말씀들이 많은데 44페이지에도 우리나라 AI에서 지금 제일 1인자이신 고려대학교 인호 교수님 인터뷰에서 결국 혼돈이 크면 기회도 크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그리고 PC의 등장, 그리고 인터넷 등장으로 지금의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이 컸듯이 새롭게 판이 바뀌지 않으면 새로운 기회도 오지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벗어나게 되면 이 부의 열차에서 벗어나게 되고 이 아웃사이더가 되기 때문에 이때 바짝 긴장하자. 그래서 골든타임은 얼마 남지 않았다. 그래서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이제 백신이 나올 때까지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우리가 이 새로운 질서를 알아내든지 아니면 아웃사이더가 되기 때문에 질서를 알아내고 우리가 용감하게 그 고통 속으로 첫 발을 내딛자라고 응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뭐 코로나로 강의를 못해가 아니고 나 이제 강의 안 할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새로운 어떤 디지털 이 세상에 이 어떤 판을 짤 거야라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해주셨고, 그래서 이 교육이나 부동산 자체가 전부 다 바뀐다고 하는 거, 그리고 이 강남 불패 신화가 깨진다는 것은 실제로 강남이라는 것이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세계의 웬만한 도시들을 다녀보면 거의 예외 없이 그 도시의 어떤 지역에
굉장히 그 전체 도시 대비 집값이 비싼 도시가 거의 예외 없이 있거든요. 근데 그 도시들의 거의 예외 없는 공식은 거기 좋은 학교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만의 사실 이건 아니고 여행을 조금만 다녀보면 그 어느 나라나 이런 현상이 있는데 결국 우리나라도 그래서 강남이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이고 강남 불패라고 하지만 여기서도 이제 교육의 방식이 바뀌게 되면 결국 그런 현상들은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어떤 거대한 물줄기를 너무 겁내지 말고 이 모든 거대한 물줄기도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못한다가 아니라 안 한다로 선언하고 내가 스스로 나의 시나리오를 새로 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걸로 이제 파트 2가 이 책에서 제일 강조해주고 싶어하는 딱 그 가장 중요한 장인데 여기서 보면 크게 첫 번째 리부트는 언택트를 넘어 온택트. 그래서 언택트 하면 이제 무조건 안 만나야 되는데 무조건 안 만나고 세상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온라인으로 대면하는 시대를 사는 온택트 시대다라고 하는 것이 가장 핵심 키워드고요. 그래서 이렇게 온택트를 하게 되려면 우리가 디지털 어떤 기능에 대해서 숙련해야 되고 완전히 어떤 삶의 배경을 디지털화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디펜던트 워커로서 살아남는 것 그리고 거기에 모든 핵심의 세이프티, 안전이라는 것이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면 이렇게 절망하고 있을 때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이 기업체에서 감사하게도 본래 이제 팬이시면서 이 풀이 죽어있는 직원들에게 교육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화상 회의를 해주고 비행기를 타고 갈 필요도 없고 온라인으로 화상 강의를 해주는데 강의비도 똑같이 주겠다는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이제 용기를 내게 된 계기 그리고 BTS가 그 유명한 방에서 즐기는 방탄소년단 콘서트 방방콘을 이제 했었는데 그 조회수가 무려 5천만 건이 넘었다는 거 동시 접속자만 200만이 넘는 그런 것을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정말 암이 밤을 흔들고 이런 것들이 이 앞으로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어떤 세상을 배우는 큰 계기가 되고 또 어떤 3D 그 미술관이라든지 또 이 디지털 패션쇼 그리고 사이버 모델하우스 이런 것들도 많은 영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택트 인간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유튜브 생방이나 이렇게 인스타 라방이나 그리고 줌으로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직원들도 정말 이 오랫동안 같은 방식으로 일하는 직원이 가장 도대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이 되는 사람이고 이렇게 스스로 정말 변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앞으로 든든한 그런 삶을 보장해 줄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변신하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디지털 변신을 할까?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정말 강의라는 게 그 자리에 가지 않으면 못 가서 그 자리에 강의를 듣기 위해서 비싼 돈을 내고 시간을 빼서 먼 길을 움직여서 그렇게 가는 것이었고 그 강의는 어디에도 사실 뭐 유출되지 않고 정말 딱 그 강의로서 있기 때문에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가 되면 강의도 전부 다 이제 노출되게 되고 이랬을 때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해서 이 인공지능 김미경 강사가 되면 어떨까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고 누구나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동기부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있기 때문에 이럴 때 이제 정말 책상 위에 예쁜 김미경 AI가 있어서 사람들에게 야 빨리 일어나 뭐 공부할래 이런 것들을 해주고 또 슬플 때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하는 김미경 호치가 책상에 하나씩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준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81페이지에 보면 지금 많이 쓰는 말이 초연결, 초지능 이렇게 라고 하는 건데 초연결, 이 말은 보통 인간 이상의 지능을 활용해서 물리적 제약 없이 연결하는 것을 초연결이라고 하고 그래서 기기를 통해서 무제한의 사람들과 연결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돌입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여기서 또 83페이지 소이 비긴스라고 하는 자기 성장 전문 쇼핑몰을 이제 해서 공부할 때 필요한 상품이나 이런 것들을 지금 김희영 그 TV에서 하고 있는 것도 알려주고 계시고요. 또 이 조성준 교수님과의 인터뷰에서 디지털 시대의 빅데이터는 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디지털 데이터를 모은다는 것은 디지털 농사꾼인 셈입니다. 라고 84페이지에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 데이터를 우리 거화해서
우리가 매번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주면서 그 회사의 정보를 갖다 바치지 말고 우리 스스로 데이터를 쌓는 것을 만들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거기서 놀랍게도 버버리가 그 전에 그냥 예쁜 옷을 만드는 버버리가 아니라 완전히 디지털 기업으로 변신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런 그 클래식 버버리조차도 디지털 버버리로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사실 모든 어떤 업무 형태는 다 디지털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쌓을지, 거기에 대한 랜딩 페이지를 어떻게 만들지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한 거 써 있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다시 이제 인디펜던트 워커로 살아야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 95페이지 이 김미영 TV에서 6주 프로젝트로 용수철처럼 튀어오르자라는 뜻으로 용수철 클럽 용클이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자기 사연을 보여주고 보내주고 거기에 미션과 솔루션을 이제 해나가는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 여럿이 함께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나 혼자 하는 그런 것들이 일들이 결국 앞으로도 오랫동안 살아남을 거라서 그렇게 인디펜던트 워커가 되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코 사장을 믿지 말고 나 자신을 믿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부와 외부의 모든 여건이 아무리 변해도 언제든지 내가 원하면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인디펜던트 워커의 가장 중요한 거고, 그래서 내가 디자이너로 일하던 뭐 어떤 작가로 일하던 어떤 것도 다 이제 혼자서 일할 수 있는 시대가 된다는 거죠. 또 밀레니얼 세대가 진짜로 원하는 삶 자체가 이런 각자 내가 일할 시간과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거라서 어찌 보면 이 워라밸이라는 것이 이 인디펜던트 워커하고도 더 잘 맞아 떨어진다.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로 일을 선택했던 우리 세대와 다르게 밀레니얼 세대는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고 어떻게 살 것인가를 기준으로 일을 고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07페이지에 사단법인 구루맘이라고 해서 미혼모를 오랫동안 도와주신 일을 하고 계셨었는데, 거기서 또 많은 좋은 인재들을 또 발굴하는 그런 어떤 그 관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대는 어차피 실력만으로 승부하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오히려 더 좋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쪽 문이 닫혔다고 너무 슬퍼하지 말고 또 새로운 문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뜻이니까 그렇게 하자라고 하고 있고요. 인디펜던트 워커가 갖춰야 될 5가지에 대해서 109페이지에 얘기하고 있는데, 5가지는 첫째, 코어 컨텐츠를 가져라. 결국 컨텐츠가 있어야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내가 하면 다른 그런 코어 컨텐츠를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둘째는 디지털 기술은 기본 중의 기술이다. 그래서 아무리 일의 고수가 되더라도 이 디지털 기술을 모르면 안 되기 때문에 SNS나 이런 거에 이제 공부를 해라 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 셀프 업그레이드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부하고, 그래서 수입의 30%를 미래를 위한 공부에 투자하라라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쌓인 공부는 오로지 나의 몸과 나의 커리어 그리고 나의 인생에 곱씹지 않기 때문에 꼭 수입의 30% 정도를 미래에 투자하라라고 하고 있고요. 네트워크를 관리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일이 끊겼다는 게 독립한 게 아니고 고립되었다는 뜻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이 우울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는 거, 내 어떤 절대적인 탤런트와 관계없이 그런 네트워크가 있으면 훨씬 더 수월하다라고 하는 거고, 5번째가 돈 관리에 영리해져라 라고 해서, 우리가 이 돈이 있으면 쓰고 없으면 굶고 하다 보면 이게 모든 게 불안정해지기 때문에 반드시 내가 나와 내 주변을 잘 관리해서 돈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일은 무너져도 나는 무너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어떤 담대한 마음을 가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번째 마지막 공식인데, 결국 세이프티, 앞으로는 계속 세상은 바뀌어갈 것이고, 여기서 이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소비나 어떤 수입을 내는 구조에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안전을 불안해하고, 새로 가는 곳은 벌써 이제 의심부터 먼저 하기 때문에 이 세이프티 감수성을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떤 것이 오던 이 안전에 대한 것을, 안전이라는 것이 이제 일상의 기준이 되고 반드시 그냥 기본 전제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깨닫고,
이 세이프티를 스마트 세이프티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이제 뭐 터치를 안 하는 방법, 그리고 사람이 개입되지 않는 어떤 생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건축조차도 이런 바이러스나 세균이 서식하지 않는 항균 기능이 중요해졌기 때문에 이 본인들의 필드에서도 이런 거를 해보시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와 마케팅도 이제 완전히 바뀌어서 롯데 같은 경우가 오프라인 매장에 120개 매장을 이제 폐점하는 그런 것인데, 이 김희영 TV에서는 살리고 마켓이라고 해서 중소기업을 위한 할인 판매도 이제 하고 있는 거를 또 홍보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아이가 마케팅에서 세이프티 감수성이라는 이 단어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맥킨지에서도 회사의 최고 안전 책임자 Chief Safety Officer라는 것을 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 모든 거에서 세이프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정말 진심이다. 이 세이프티가 이 성공을 가르는 잣대가 되었고, 거기에 가장 핵심은 진심 어린 그 세이프티라는 것을 또 알려주고 계십니다. 파트 3에서는 그럼 이제 이 네 가지 알겠고 네 가지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이렇게 이걸 이 앞에 파트 2에 나온 네 가지를 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가상 시나리오, 내가 내 인생은 정말 하나의 이 스토리에 불과하다고 하잖아요. 내가 작가가 되어서 내가 쓰는 스토리에 불과하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이 스토리 전개를 어떻게 할 건지, 시나리오를 내가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를 어떻게 쌀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그 맨 앞장에 이 안쪽에 보시면 135페이지 옆에 이 새로운 시대로 가려면 묵은 관행을 전부 털어내고 이 역할이 다한 내 능력과 작별을 보하고, 그래서 모든 것을 바꾸는 이 새로운 생각, 역할, 새로운 방식으로 내 모든 것을 바꿔야 다시 새로운 유능한 나로 거듭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1번에서 엔진을 켜고 리부트하기 위해서 이 앞으로 이 장기 침체가 따르는 것을 인지하고 새로운 시대를 공부하는 그런 것에 매진해서 본인도 정말로 열심히 공부했었다라고 하는 거고, 이 새로운 것을 열심히 준비해서, 의외로 얼마 전에 만난 주식 전문가가 앞으로 10년간 전 세계가 이 주식이 오를 것이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게 모든 게 다 침체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나라고 하면, 어찌 보면 새로운 시대가 온다는 것은 새로운 성장 동력이 생겼다는 것이고, 그러면 그만큼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모든 게 더 활발해질 것이다. 어떤 원격 유료, 원격 교육, 원격 미팅 같은 어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라서 긍정의 어떤 사인으로 보는 거를 또 알려주고 계시고, 그래서 리부트 공식을 꿈의 재료로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인데, 내 꿈에 영향을 미치는 세 가지 여기 세 가지, 다섯 가지를 아주 친절하게 잘 해주시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방향을 다시 잡아줄 것이다. 140페이지고요. 지금의 변화는 내 꿈의 실행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그리고 지금의 변화는 내 자신과 내 인생을 바꾼다. 라고 해서 시나리오를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는데, 여기 시나리오를 쓰는 거에 가장 핵심으로 지금 말씀하신 게 143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플러스 기법이 아니라 마이너스 기법을 택해야 된다. 뭔가를 막 보태고 하는 거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미련 없이 버려야 한다는 것이 이 새로운 시나리오를 쓰는 핵심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한 시대의 시나리오가 더욱 빛이 난다. 그래서 리부트, 위기로 멈춘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법에 대해서 147페이지에 있는데요. 그래서 리부트라고 하는 거는 미국의 다빈치 연구소 소장님이신 토마스 프레이가 하신 말씀인데, 포스트 코로나를 한마디로 정의해달라는 질문에 리부트라고 딱 한마디로 대답해 주셨고, 지금은 블랙스완 중에 블랙스완을 목격하고 있다 라고 해서 절대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았던 일들이 지금 벌어진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재시동이 우리가 정말 리부트, 그야말로 초기화하고 재시동을 걸어야만 우리가 새로운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서 보통 리부트를 컴퓨터 용어로만 저도 알고 있었었는데, 여기서 알려준 것은 이게 영화 용어 같은 건데, 우리가 또 어떤 작품의 골격이나 등장인물은 그대로 쓰면서도 새로운 시리즈를 만드는 거, 그래서 배트맨 시리즈 같은 것이 배트맨 비긴즈라든지 또 스타트렉, 뭐 엑스맨 이런 것들이
007 이런 것들이 그 골격만 남기고 항상 새로운 걸로 바뀌는 이런 거를 이제 리부트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 대전환의 시대에 어떻게 내가 살아남을 것인가. 그래서 이 김미경 강사님도 강사라는 내 직업만 남기고 모든 스타일, 어떤 강의 스타일이나 노하우, 플랫폼을 모두 바꿔야 된다라고 결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생 시나리오를 내가 쓰자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처음에는 이 시나리오라는 말이 저도 참 이해가 안 됐었는데, 이 맥킨지 시나리오, 그리고 보스턴 컨설팅 그룹에서 나오는 시나리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뭐 삼성경제연구소 뭐 이렇게 각 나라에 정말 그 아주 훌륭한 엘리트들이 써놓은 많은 어떤 그 미래 예측 보고서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보고서들이 지금 뭐 구글에 쳐보면 전 세계 것을 다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미래 예측 보고서 같은 거를 보면서 세상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내 인생의 시나리오는 내가 써보는 그런 거를 꼭 가지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154페이지에 보면 리부트 시나리오 3단계를 썼던 거에 대해서 소개하시는데, 1단계는 세상의 변화를 분석했었고, 2단계는 시놉시스를 써봤었고, 3단계는 앞으로 내가 해야 될 것을 투두 리스트를 작성해서 실천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다시 이렇게 더 자세히 써주고 있는데, 그래서 그 나만의 리부트 시나리오를 쓰는 법, 그래서 스텝 1, 나와 세상을 분석하라. 뭔가 이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분석이 돼야 그 다음에 할 수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이 분석하는 공부에서 제일 중요한 게 체력이다. 그래서 이 체력이 뒷받침돼야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약간 체력이 뒷받침되는 한도 내에서 즉시 배워라 하는 거였었고요. 이건 약간 여담인데, 얼마 전에 우연히 알게 된 거는 이 프랑스 교육에서 체육이 정말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프랑스 어떤 그 프랑스의 왜 바칼로레아 그 철학 그 시험을 다 정말 부러워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나라들도 그런 식의 입시 교육이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바칼로레아가 생긴 지 200년이 지났는데 나폴레옹 때 만들어서 200년 동안 한 번도 바꾸지 않은 어떤 그런 테스트 시스템이고, 그것도 참 부러운데, 이 고등학교 수업에 거의 굉장히 많은 부분이 체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체육이 보통 일주일에 2번 정도를 하는데, 정말로 정말 하드하게 해서 거의 올림픽 선수처럼 이 체육의 전 학년이 똑같이 해야지만 그걸 할 수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뭐 우리가 상상하는 거의 모든 그 스포츠를 프랑스 고등학교를, 만약 국내 고등학교를 마쳤다면 3년 동안 정말 우리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빡센 이 체육을 하게 된다고 하고요. 그때 체육에 뭐 우리 체력장 같은 거를 할 때도 남녀 구분이 없고, 모든 기록은 그냥 남녀와 관계없이 하는 게 굉장히 우리랑 문화가 달라서 이렇게 하고, 모든 바칼로레아 시험 같은 경우는 이제 일주일 동안 하루에 2과목씩 보는 그런 걸로 해서, 일주일 동안 우리가 보통은 수능 같은 건 억울한 게 이제 하루 그날 망쳤다 그러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두 과목씩 보는 그런 바칼로레아가 있는 반면, 이 체육 점수는 굉장히 점수가 높은데, 체육은 온전히 내신으로 한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신에서 그게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불신이 있을 수가 없는 게, 내가 만약에 뭐 그 체조팀에 들어갔다 그러면 체조팀에서 남녀를 불문하고 똑같은 체력 포인트로 이렇게 잘한 사람, 그러니까 계속 우리 뭐 스튜디오 101처럼 계속 진검승부를 한다고 해서, 이게 좀 합격한 사람 오른쪽, 못한 사람 왼쪽,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또 그 다음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해서 누가 봐도 명백하게 계속 그 오른쪽에 살아남는 애들은 계속 다 점수가 좋은 거라서 아주 공정하게 그렇게 하는데, 정말로 우리나라 시스템하고 많이 다른 것이,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 체육 공부를, 체육 어떤 수련을 시키는 것이 고등학교 그 공부의 큰 요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이렇게 세상이 어려울 때는 사실 체력부터 키워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사업을 새로 시작할 때도 체력이 갖춰졌다는 자신감이 생겼을 때 새로운 사업을 하면 다 성공할 수 있다고. 사업을 언제 시작해야 되나요? 하면 그때는 내 체력이 이제 됐다고 생각할 때 하라는 말처럼, 진짜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체력을 갖추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나의 역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내 일과 안에서 어떤 상수와 변수, 무엇이 변하는 것이고 무엇이 변하지 않는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나라는 사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상수를 그대로 이용해서 이 세상의 변화가 되는 그런 변수들을 옮겨가면 좋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66페이지에 10줄 시놉시스로 나의 진짜 그 정말 주요 줄거리를 한번 써봐라. 그렇게 해서 나는 앞으로 뭐 IT 기업이 되겠다든가 그런 것들을 써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이분이 하는 거는 뭐 앞으로 아무리 세상이 달라져도 종이책은 살아남을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전 세계에 우리나라 책을 외국에 이제 알려주는 그런 사업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도 써주셨고요. 그래서 그 세 번째가 이제 시놉시스가 완성됐으면 실제로 할 수 있는 투두 리스트를 즉시 작성해서 시행해봐라 라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투두 리스트는 지금 내가 노력을 조금만 하면 해낼 수 있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팀을 만들어서 실행하는 게 더 좋으니까 그런 팀을 만들어야 하는 거, 그리고 셋째는 계속해서 그거를 수정해 나가야지 그거를 그냥 계속 끌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고 해서 어떤 투두 리스트의 세 가지 어떤 요령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으시고요. 결론적으로 하여간 꿈은 결핍에서 시작한다고 예전 김희경의 드림온이라는 책에서 썼던 것처럼 결국은 이 절박함이 있으면 못 이룰 것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렇게 모든 걸 하려면 속도를 좀 내야 된다. 이게 남을 하여간 추격해 갈 수 있을 만큼의 속도가 돼야 되는 것이니까 하여간 핵심은 속도다라고 해서 빠르게 배우고 빠르게 적용하고 이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하려면 스스로 흔들리지 말고 확신을 할 수가 있어야 되고,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 결국 해내는 사람이다 라고 이번 장을 홈매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러너가 되어야 된다는 거, 어찌 보면 이 모든 아까 2장에서 4가지를 이루려면 결국은 내가 새로 계속 교육을 받고 배워야지만 할 수 있다라는 거라서, 변화의 시대는 결국 배우는 사람만이 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옛날처럼 이렇게 막 한 번 배워서 20-30년 쓰는 게 아니라 즉시 배워서 즉시 쓰는 그런 공부를 꼭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함께 일하고 있는 이 2명의 본부장도 기자 출신이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몇 달 공부한 끝에 지금은 뭐 영상 편집도 하고 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자였다가 지금은 이제 유튜브 전문가가 됐고, 또 한 명은 후배 강사였을 뿐이었었는데 지금 완전히 온라인 마케팅 전문가가 돼서 쇼핑몰 MD를 지금 하고 있고, 이 모두가 다 40이 넘은 사람의 상태에서 시작했던 기 때문에 우리 누구도 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이 공부의 핵심은 재교육입니다. 재교육. 그래서 우리가 한 번 교육한 걸로 계속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아마존도 직원 전체의 3분의 1인 10만 명을 재교육한다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똑똑한 사람, 이미 똑똑한 사람들도 강제로 재교육을 하는데 우리 모두가 계속 생존을 위해서 이 디지털을 재교육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는 더 이상 티칭을 하는 곳이 아니고 이제 그 코칭을 해주는 곳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끝없는 재교육에 들어가지 못하면 무용계급이 될 것이다 라고 유발 하라리가 얘기해 준 것도 써줬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무튼 공부가 즉시 교육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변곡점을 지나고 있고, 이 변곡점을 지나는 순간 이 점이 도대체 위로 올라가는 상승곡선인지 아래로 내려가는 하강곡선인지 그것을 결정하는 것은 결국 스스로 교육받는 것이 결정할 것이다 라고 해서 내가 왜 57세에 파이썬을 배우기 시작했는가 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나를 제로로 세팅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아무리 이때까지 해놓은 어떤 성공의 법칙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를 미련 없이 버려서 깨끗이 제로로 만들어야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경력 단절녀에 대해서도 김미경 TV에서 굉장히 그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야말로 오히려 시간이 좀 더 있으니까 새로운 걸 배우기에 정말 적기다. 그래서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많이 알아보고, 새로운 뭐 삼성 스마트폰에서도 아예 블록체인 지갑과 D앱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기본값으로 깔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서 정말 이 부동산조차도 앞으로 이제 그냥 블록체인으로 바로 스스로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도 알아두면 좋겠다라고 해서 나만의 커리큘럼을 만들자인데,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 유튜브라는 게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유튜브 이전 시대와 유튜브 이후 시대로 나눌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말로 옛날에는 무엇을 배우고 싶다면 그 누가 좋은 가르침을 주는지를 알아내는 게 하나의 큰 정보력이었었고, 거기에 그 수업에 낄 수 있는 것도 큰 행운이었었고, 그러기 위해서 그 수업을 가기 위해서 나의 기존의 어떤 직업이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고 갔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거를 그냥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들었을 뿐만 아니라 이 유튜브를 모든 거를 다 공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어떤 뭐 석학들의 거를 방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돼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유용할 것이고, 근데 하지만 내가 너무나 넘치는 그런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다 보면 그냥 휘둘려서 나한테 제시되는 그런 알고리즘의 어떤 노예가 돼서 그 알고리즘이 제시해 주는 대로 그걸 해야 되는,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내가 유튜브에서 내가 어떤 거를 보겠는지를 정확히 해서 뭐 경제거나 과학이거나 내가 원하는 것을 구독하고 거기에 알림을 해서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걸로 알고리즘을 나 스스로 이사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하는 개념이, 알고리즘 이사라는 개념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또 디지털 문법을 익혀야 된다. 정말 지금의 파이썬은 전에 어떤 우리가 말하는 그런 기본처럼 이런 어떤 디지털 문법을 모르면 이 생각하는 방식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지금 개인 교습을 받는 대학원생에게 제일 많이 배운 것은, 이 코딩을 할 때마다, 그러니까 네이버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구글이 보여주고 싶은 거는 뭐냐면요, 이렇게 할 때 이게 다른 시선으로 보는구나를 오히려 훨씬 더 배운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은 앞으로는 그냥 일반 교양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야 이제 AI로 하는 어떤 자동 투자 보시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아무튼 이제 디지털 문법을 익혀야 된다. 외국어만 익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혼자서 하는 것보다 팀을 만들면 훨씬 좋은데, 이 팀이라는 게 옛날처럼 어떤 뭐 직장 내에 같은 동료가 된다기보다는 이 같은 분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이미 하고 있는 그 각 분야에서의 사람들을 찾아내고 그 사람들과 네트워킹을 하게 되면 그것이 나의 아주 탄탄한 팀이 되고, 그래서 팀과 어떤 일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책 스프린트에서 저자가 제시했던 것처럼 어떤 워킹데이 5일 안에 어떤 집중적으로 어떤 한 프로젝트를 끝내는 거,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의과대학 공부 같은 경우도, 옛날에는 내가 해부학을 배운다 그러면 해부학을 1년에 쫙 나눠서 일주일에 1시간씩 1년을 배우고 이런 식이었다면, 최근에는 거의 모든 의과대학에서 이렇게 심장외과를 2주, 한 달 동안 배우고, 또 정형외과를 한 달 동안 배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블럭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들을 하고 있어서, 그래서 하나를 짧은 기간 내에 이렇게 스프린트처럼, 우리 단거리 경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단거리 경주처럼 이렇게 한 분야를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하는 거, 이런 것들을 조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분야에서 잘하는 사람을 찾아내고 하라고 하고, 그래서 많은 훌륭한 앱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미 다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각자 분야에서 자기 일을 가슴 뛰는 마음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 훨씬 더 많은 시야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다른 분야의 사람들과 팀워크를 이루라는 거. 근데 보통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보통 귀찮기 때문에 거기 가면 별거 있겠어 라고 싶은데, 여기서 새로운 곳에는 늘 별것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새로운 곳에 가는 것에 주저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고요. 거의 마지막에 미래를 꿰뚫는 촉 3가지를 가지라고 하는데, 이 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촉이라는 게 가장 좋은 선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어떻게 하면 도대체 촉이라는 게 이루어지나 라고 할 때, 이 촉을 만들기 위한 또 방법들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요. 이 촉을 세우려면 일단 227페이지 트렌드를 파악하기 위해서 리포트를 많이 읽고 공부를 일단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미래를 현실로 이해하는 독서 습관을 많이 길러서 여러 가지 추천 책들이 231페이지에 쭉 있습니다. 대변동, 팩트폴리스, 초대츠, 사피엔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천 도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독서를 하고, 그다음 마지막 내 촉을 믿고 흔들리지 말자. 그래서 내 삶의 무게중심을 내가 잡고 흔들리지 말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본래 이 드림온에서 한 것도 이 남의 꿈을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뭐 의사가 되고 싶다. 내가 뭐 무슨 뭐 변호사가 되고 싶다. 이런 것들이 너의 꿈이 아니고 너의 부모님 꿈이거나 이러면 상관이 없고 너가 하고 싶은 꿈을 정말 해야 된다. 그래서 남의 꿈을 이렇게 그에 휘둘리지도 말고 또 남의 꿈을 쇼핑하지도 말고 이게 백화점 가면 이 옷이 좋아 보이고 저 옷이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남의 꿈을 가져오지 말아라. 그래서 그 나의 꿈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촉은 이 육체적인 언어다. 내가 이렇게 어떤 경험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많은 경험으로 이 결국은 알아낸 것이 촉이라는 거라서 이런 촉을 기르는 습관을 잘 들이고, 그리고 힘들 때 이 촉을 믿고 그리고 기다리면 밀고 나가면 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 장 뉴 휴먼의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하여간 코로나는 언젠가는 끝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결국 또 살아남을 것이고, 하지만 그때 항상 불신이나 혐오가 아닌 배려와 신뢰 그리고 용기를 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여서 나도 힘들지만 너는 얼마나 힘들었니?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서 우리가 관계 속에서 그리고 신뢰 속에서 생존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서 우리가 결국 알게 된 거는 이게 우리가 환경을 많이 파괴한 것 때문에 많은 어떤 인간의 질병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가 저지른 어떤 일에 대한 원인의 결과로 나타난 것들도 많기 때문에 이제 아이들에게 좀 더 밝은 미래를 남겨주자라고 해서 247페이지에 박경린 선생님의 말씀 중에 인간이란 모름지기 자연의 이자로만 삶을 꾸려야 된다. 그래서 자연 그 원금을 빼먹으면 안 되고 자연의 이자로만 삶을 꾸리자라고 하는 어떤 겸손함을 가지자.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거 3가지 또 알려주고 있는데요. 248페이지에 그럼 좀 남기면서 살자. 덜 쓰고 좀 남기고. 두 번째, 돈을 좀 더 쓰자. 우리가 비싸더라도 이렇게 그 유기농이나 환경을 생각했던 곳에 좀 더 비싼 제품을 쓰는 것, 그리고 또 새로운 이런 좋은 어떤 단체에 기부하는 것,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냥 좀 불편하자. 우리가 불편하더라도 내가 자동차를 덜 쓰고 전기를 아끼고 물을 아끼고 이런 것들이 그런 불편함이 우리에게 보다 나은 미래를 남겨줄 것이다. 그리고 그러니까 모든 불행은 그 안에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에 잘 대비하자. 그리고 여기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힘든 10명 중에 7명이 코로나 블루인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여기서 살아남는가. 이 코로나 블루가 무서운 거는 우리가 사람이 마음에 가장 큰 병이 드는 게 2가지가 있는데 건강이 나빠질 때와 돈의 문제가 생겼을 텐데 이 코로나 블루는 이 2가지가 다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경제적인 기반까지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것이고,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결국 마음의 면역력이고 여기서 어떻게 회복 탄력성을 만들 것인가 하는 건데, 이 저자가 쓰는 3가지 방법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위축될 때는 그냥 상대를 절반으로 접어본다. 그래서 이렇게 접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이게 좋은 뜻인 것 같아요. 상대를 오히려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확 과소평가해버리고 오히려 내가 이때까지 살아냈다는 그 자체가 내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나의 지나온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과소평가하지 말고 나의 지나온 삶을 하여간 충분히 인지하면 더욱 용기가 있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돈의 변수를 불변의 상수로 이겨라. 그래서 우리가 막 그 상수와 변수를 구별 못하다 보면 굉장히 더 두려워지게 되는데, 어떤 일이 있어도 변하지 않는 것은 내가 여기 있다는 거고, 변수는 5만 변수가 다 올 수가 있지만 그 변수를 그냥 변수로만 인식하면 다 지나갈 뿐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한 번뿐인 인생에 재료 탓을 해봐야 소용이 없는데 재료라고는 달랑 2개 있어서 하나는 행운이고 하나는 불행이고, 그래서 내게 온 모든 일들은 행운도 불행도 아니다. 아무런 의도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것을 만들어내는지는 순전히 나의 어떤 몫인 거죠. 그래서 약간 갑자기 맞게 된 모든 것이 멈춰버린 이 순간이 그냥 멈춤이 아니라 다른 꿈을 꾸게 하는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도록 하고, 나만 힘든 게 아니고 너는 얼마나 힘드니, 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신뢰와 관계 회복 이런 것에 대해서 하는 거. 그리고 맨 마지막 마음으로 진짜 이 삶의 현장에서 애쓰고 있는 당신을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한다. 그리고 몸도 마음도 아프지 말자라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